관절 부분 쪽으로 해갖고 가분할 겁니다. 불닭볶음면 완성. 태어났어. 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캠핑장에서 좀 특별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소뚜껑을 이용해 가지고 닭도리탕, 닭볶음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장작을 다 떼가지고 강한 화력으로 소뚜껑에 만들어 먹는 닭도리탕은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5월 1일 여기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 갖고 연휴라서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지금 같이 애들과 함께 여기 와 있어요. 그래서 요리를 제가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야채를 좀 다듬어 볼게요. 대파부터. 대파는 여기를 좀 가운데 잘라주고요. 또 양념장에 들어갈 거. 네, 양파도. 양파는 좀 이게 강한 불에 계속 익히다 보니까 물도 많이 나올 거고 좀 큼지막하게 썰 겁니다. 이거는 한 3등분만 할게요. 이렇게. 당근인데요. 당근은 사실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색깔 내고 뭐랄까요, 데코레이션 용도가 좀 강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당근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게요. 이게 고급 한정식집 가잖아요. 그러면은 동그랗게 썬 당근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. 항상 끝에를 이렇게 각지지 않게 살짝만 깎아줘요. 이런 미세한 차이가 디테일함을 다르게 만드는 게 마지막에 완성하고 놓고 보면은 당근이 열에 이게 볶아지면서 더 이게 마모가 심하게 되거든요. 그럼 더 이쁘게 나옵니다. 여러분 가구 같은 데 보면은 같은 가구인데 이 끝에가 이렇게 마모난 것처럼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훨씬 가격이 비싸요. 그런 게 다른 겁니다. 이게요. 뭐 저같이 캠핑 와서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시간 투자할 수 있죠. 네. 이게 보이세요? 이게 깎아 놓은 거, 옆에 거 이거 안 깎아 놓은 거, 이 다르죠. 완성해 놓으면 더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변합니다. 당근도 됐고, 이번엔 고구마인데요. 닭도리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감자를 쓰시거든요. 저는 감자 대신 오늘 고구마를 쓸 겁니다. 이게 고구마가 들어가면은 설탕을 좀 덜 넣어도 되고요. 단맛을 내기 때문에 전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좀 좋더라고요. 고구마 역시도 당근 크기와 비슷한 정도로. 고구마는 이렇게 썰게요. 네, 여러분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갓집에서 이 표고버섯을 따왔어요. 상당히 크고 먹음직스럽습니다. 포고 향 냄새도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어 보입니다. 아마 이게 들어가면서 포고 향이 퍼지면서 닭도리탕이 상당히 맛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이거도 씻어 온 겁니다. 좀 큼지막하게 썰게요. 이게 큼지막하게 썰어야 또 식감도 있고 하니까. 와, 여러분 엄청 신선해 보이죠? 표고. 그리고 홍고추입니다. 자르면서 이 고추향이 올라옵니다. 매콤한 고추향이. 이번에는 다진 마늘이 좀 필요한데, 한국의 요리는 진짜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다 생각합니다.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. 다진 마늘을 만들어 볼게요. 네, 여러분, 야채 손질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. 이제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양념장은 여기다 만들 건데, 아까 파를 좀 잘게 썰어 놓은 것들 한번 넣어 놨습니다. 일단은 제가 다져 놓은 다진 마늘 넣습니다.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어 놓은 거를 제가 최대한 좀 잘게 썰어 가지고 이것도 좀 다져 가지고 넣을게요.
양념장에 만드는 양파 넣습니다. 진간장이에요. 진간장. 저는 오늘 닭 2마리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할 겁니다. 10스푼, 진간장 10스푼 넣고, 그리고 고춧가루. 사실 제가 여러분 영상씬 보여드리려고 수주하는 거지 평상시는 뭐 몇 스푼 정확히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좀 더 넣을까요? 7스푼. 고추장은 좀 큼지막하게 떠가지고 1스푼, 2스푼. 이거는 미림입니다. 설탕, 매실청도. 매실청이 넣으면은 달아요. 올리고당 대신 저는 이거 넣습니다. 마지막으로 들기름. 아, 향기로워. 들기름도 크게 한 2스푼 정도 양 넣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소금, 후추 같이 들어있는 건데요. 좀 더 넣어줄게요. 이렇게. 여기에 어떤 분들은 뭐 굴소스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액젓 같은 거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개인 취향이죠. 네, 여러분 완성됐습니다. 양념장 완성. 아, 여러분 이제 닭을 손질해야 되는데 마트에서 그냥 닭 파는 거, 시중에 파는 거를 사왔어요. 일반적으로는 좀 깨끗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가 약간 잔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씻은 물에,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됩니다. 그러면 다 제거가 됩니다. 어느 정도. 일단 닭도리탕 하기 전에 손질을 좀 해보면은 가운데를 좀 개복을 해줄게요. 네, 일단은 열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런 기름 부분은 그냥 칼로 해도 되지만 가위로 좀 잘라낼게요. 이런 똥집 부분에 있는 기름들, 이런 거는 좀 잘라내고, 여기도 목 부분도 이 기름들이 좀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사용하지 않을, 어떻게 보면은 껍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 기름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런 것도 제거해주고, 이게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이게 냄새가 나는 주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, 씻을 때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 들어 올리면은 빠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씻어가지고 이따가 요리할 때는 쓰지 않아야 됩니다. 이거를 이제 발골할 때 최대한 관절 부분 쪽으로 해갖고 이거를 자르는 게 좋아요. 그냥 뼈도 사실 힘으로 자르면 다 잘립니다. 닭뼈는요. 근데 피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다리가 만져보면은 발골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연결고리가 이렇게 뼈가 없이 관절이 느껴지거든요.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뼈가, 관절 부분이 잘 잘렸죠. 날개도 마찬가지예요. 날개도 만져보면은 관절이 느껴져요. 네, 여러분 지금 닭을 이렇게 손질 다 하고 깨끗하게 좀 씻었어요, 한번. 근데 이 상태로 바로 요리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번 끓여가지고 살짝 데쳐줄 겁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지 분수물도 더 나오게 되고 잡내가 안 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물을 붓고 이제 한번 좀 끓여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. 오늘 반합에다가 밥도 좀 같이 해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밥을 하기 전에 조금만 불려 놓을게요. 여러분 기름을 한번 이렇게 위로 발라줬어요.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얼려놓은 거 육수예요. 여기 갖고 왔거든요.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부을 거예요. 화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아까 양념장 만들어 놓은 거 같이 넣어줍니다.
뚜껑이 워낙 좀 강한 화력에 의해서 익히는 거라서 이거를 금방 물이 줄 것 같아요. 물 지금 육수 조금에 2리터짜리 물이 다 들어갔어요. 야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채는 좀 이런 것들 얹혀 넣을게요. 고구마. 와, 이 불이 화력이 세니까 금방 막 이렇게 끓습니다. 이제 표고버섯도 넣을 거예요. 이 고구마, 당근, 감자 이런 것들은 자주 뒤집어 가게 되면 수투처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뒤집어줍니다. 여러분, 마지막 야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대파, 양파, 홍고추, 두릅입니다. 일단은 여러분 먹을 거만 따로 덜었습니다. 저는 이제 물을 좀 더 한 다음에 이 양념 남은 거에다가 파리면을 넣을 겁니다. 볶음탕에다가 남은 국물로 지금 라면사리를 넣어가지고 볶음면을 만들고 있는데, 불닭볶음면 완성. 반합을 이용해서 밥을 할 겁니다. 여러분, 이 밥을 좀 이제 저어주고, 이 물이 지금 거의 이제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. 이러면은 이제 약간 약한 불에 뚜껑 닫고 더 익힐 겁니다. 이거를 계속 저으면서 끓여버리면 죽처럼 돼버려요. 강한 불에 하면은. 아, 뜨거워. 덮고, 이제 옆에 연한 불로 돌을 눌러줘야 돼요. 이게 돌을 눌러주면은 압력솥으로 한 효과가 그래도 좀 난다 하거든요. 아, 너무 뜨겁다. 이게 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이 상당히 지금 숯이 남아있었고 열이 뜨거워요. 이 정도 떨어져가지고, 네, 지금 뜸 들이고 있는 겁니다. 네, 여러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오. 비주얼. 먹으면 돼? 예, 드셔보세요. 오케이, 잘 먹을게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예. 장난 아니네. 오, 이 숨겨진 두릅. 엄마, 예뻐. 맛있네, 맛있어. 엄마, 맛있네. 아무리 진짜 맛있네. 네, 여러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. 오,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지금? 와, 맛있다. 어떻게 밥 한번 열어볼게요. 뜸 다 들였거든요. 오, 밥 제대로인데? 어디 봐. 밥이 제대로야. 잡곡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밑에가 강건이 탔냐 안 탔냐인데, 안 탔어, 안 탔어. 다음엔 누룽지 부탁해요. 와, 야, 밥 맛있다. 이제 밥 먹어봐. 조심해, 뜨거워. 밥 맛있어. 괜찮지? 역시 솥밥이야? 설 익지 않았지? 야, 밥 엄청 맛있는데? 2,000쌀이잖아. 2,000쌀. 맞아, 2,000쌀로 했어 이거. 임금님표 2,000쌀. 멋있네. 맛있네. 멋있네. 맛있네.
야, 뭐 잡았어? 가재? 하진아, 가재 아빠 좀 보여줄 수 있어? 한번 보여줘봐. 나 또 여기 나 또 보여줘봐. 뭐야? 야, 가재 많이 잡았다, 야. 보여줄까? 얘도 온거 같은데. 조심해 또 물릴라. 야, 알이야, 알? 응, 아이. 야, 이거는 풀어줘야 돼. 예. 주고 가야 돼 갈 때는. 야, 이거 알 낳아야 되잖아. 알 낳으면 또 이만큼 알이 태어나서 하지한테 찾아온다, 이제. 야, 근데 가재 진짜 많이 잡았다. 이거 우리만의 어항을 만들면 안 죽어. 어항을 만들면 안 죽는다고? 어항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그치? 야, 하진아, 그럼 그 새끼 나는 것도. 이거 너는 남자야, 여자야? 하진아, 이 뒷모습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. 아, 여러분, 제가 여기 지내고 있는 캠핑하고 있는 곳에 이 아버님이 포세식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이게 3칸짜리예요. 네, 실질적으로 저는 한 칸만 쓰고 있어서 나머지 2칸은 잘 안 쓰는데, 며칠 전에 우연히 새 집에 알이 있는 거를 봤고, 또 어미가 그 새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. 시간이 좀 흐르고 지금 오늘 오랜만에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. 어땠을까? 일단은 여기거든요. 볼게요, 한번. 조심해야 돼, 여기는. 오, 태어났어. 와, 어민 줄 알고 입 벌려. 너무 작다, 새가. 와. 네, 여러분, 오늘 저는 여기 캠핑하면서 소뚜껑 닭볶음탕을 아주 맛있게 잘 해먹었습니다. 뭐 닭도리탕이라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닭볶음탕이다 라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, 닭도리에서 도리라는 게 일본어로 토리, 새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닭도리탕은 일본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,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, 뭐 직역하면 닭새탕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또 다르게 닭도리탕이 맞다라고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닭도리탕의 도리는 도리어내다, 또 도리가 지방 방언으로서 토막을 내다,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. 결국은 이렇게 순 우리말로 쓰다 보면은 닭도리탕도 맞는 말이 되다 보니까 뭐 닭도리탕이다, 닭볶음탕이다 이렇게 말이 많았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닭도리탕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오늘 닭도리탕 상당히 맛있게 잘 해먹었고요. 캠핑하면서 또 이렇게 닭도리탕 해먹으니까 너무 즐겁고 또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